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퓨어 비전, 노 레이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도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비전만을 가지고 FSD 9.0이 거의 다 완성 단계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능 향상의 정도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너 케이스나 악천 후에 특별히 더 성능 향상이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퓨어 비전하고 노 레이더 얘기를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라이다도 쓰지 않지만 레이더는 그래도 한 대 차량 전방에 하나가 붙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카메라, 비전을 위주로 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레이더마저 없애버리고 그냥 카메라 비전만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꽤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레이더를 안 쓴다는 건 알겠는데 그 차량에서 아예 빼버리겠다는 거냐, 그냥 보조 수단으로 남겨놓긴 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없애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나오고 있는 리프레시 버전 모델 S나 X에는 레이더가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으로 나올 차량들은 그냥 카메라만을 탑재하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레이더하고 카메라 비전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그런데 만약에 레이더가 보내는 데이터하고 카메라 비전이 인식한 데이터가 서로 불일치할 때, 그러면 둘 중에 뭘 믿겠느냐는 얘기인데요. 비전이 훨씬 더 정확하다. 그래서 묻고 더블로 가는 모양입니다. 묻고 더블로 가. 그래서 비전으로 그냥 묻고 더블로 가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센서를 이렇게 레이더와 카메라 같은 센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율주행의 센서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스트림을 계속 실시간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스트림을 하는 데이터의 양이 레이더에 비해서 카메라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라이다와 비교해서도 카메라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스트림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모델 3에 장착된 전방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1초당 135프레임을 캡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프레임이면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0km인 경우에 1m에 5프레임 정도씩 캡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의 눈보다는 훨씬 세밀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레이더가 인식한 데이터를 실제 자율주행에 사용을 하려면 신호를 많이 증폭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만 증폭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노이즈 같은 것도 같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비전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뉴럴넷 이런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레이더를 한참 앞서버렸다. 그래서 레이더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너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팬텀 브레이킹 같은 것도 레이더는 앞쪽에 뭔가 있다고 인식을 했는데 카메라 비전은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때 일단 보수적으로 판단할 때는 브레이킹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레이더가 인식한 장애물이 만약에 잘못된 거였다면 그럴 경우에 팬텀 브레이킹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뭐 물론 항상 모든 팬텀 브레이킹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레이더가 인식하는 데이터는 노이즈가 많이 낄 수 있고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테슬라가 비전만으로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특허를 냈어요. 테슬라의 비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FSD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센서들은 필요가 없다. 라이다는 뭐 옛날부터 공짜로 줘도 안 쓴다고 했는데요. 그나마 달고 있던 레이더마저 안 쓰겠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비해서 레이더가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게 바로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점을 카메라 비전이 만약에 흡수해버렸다면 굳이 레이더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이 노란색은 이 차량과의 거리를, 내 차와의 거리를 이 레이더가 인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네모난 육면체는 카메라가 비전이 이 다른 차량을 인식한 거리거든요. 카메라로도 어쨌든 어느 정도 거리를 인식할 수는 있는 거죠. 이 차의 크기를 통해서. 그런데 레이더는 이 전파를 이용해서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이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 노란색 레이더가 판단한 다른 차량과의 거리, 그리고 네모 카메라가 판단한 다른 차량과의 거리, 이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 카메라의 비전이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인식하는 능력을 학습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이용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레이더가 측정한 거리와 카메라가 측정한 거리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두 그림 간에 살짝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학습 과정을 거쳐서 카메라 비전이 다른 차량과의 거리 측정 능력을 많이 향상시킨 점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까 특허를 냈다는 그 부분이 기여한 건지를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카메라 비전만으로도 레이더만큼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또 트윗을 통해서 2,000명 정도의 오너들에게 FSD 베타 버전을 지금까지 배포를 했고, 또 충실하게 테스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격을 박탈시키기도 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FSD를 켜놓고 딴짓을 한다거나 폰을 본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FSD 베타 테스터 자격을 박탈시켜버렸다는 얘기인데요. 현재까지 아무 사고도 없었고요. FSD 베타를 운영하는 동안. 근데 여기서 딴짓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럼 가려낸 것이냐. 이 영상은 테슬라 해커, 화이트 해커죠. 나쁜 해커는 아닙니다. 아무튼 테슬라 해커로 유명한 그린이라는 분이 해킹한 건데요. 지금 이 화면은 모델 3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모델 3와 Y에는 실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실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전혀 볼 수 없죠. 해킹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 숫자들은 폰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현재 100%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운전자의 눈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을 확률이 91.9%고 이분 지금 폰을 보고 있잖아요. 뭐 오른쪽을 보고 있을 확률은 2.8%고 이게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렇게 연산을 하더라고요. 폰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100%에서 99%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거의 운전자가 딴짓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이죠. 모델 S와 X에는 실내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S, X에 뭐 FSD 베타 운전자 중에 딴짓한 사람은 골라낼 수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딴짓하는 사람을 아마 골라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포드 자동차 CEO가 한 말인데, 우리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고객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한다. 이렇게 트윗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얼리어답터나 자동차 혹은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테슬라 FSD 베타 테스트에 못 들어가서 다들 안달인지 전혀 그걸 모르는 분 같아요. 이런 분이 자동차 회사 CEO이니까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떨지는 네. 그리고 이분도 베타 테스터에 참여시켜줘서 고맙다고 일론에게 트윗을 한 건데요. 일론이 응답을 해줬네요. 새 버전에서는 FSD 렌더링이 개선되는데 뉴럴넷이 판단하는 확률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 표현 방법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타 버전이라 차선이나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표시 그런 게 계속해서 깜빡거리고, 왜냐하면 확률이 계속 달라지니까 계속해서 판단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깜빡거리게 되는데요. 표현하는 컬러도 매우 혼란스럽긴 하죠.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로는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인데 이게 많이 깔끔해질 거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슬라가 규제기관에 FSD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하면서 우리는 자율주행 2단계이다 이렇게 인정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테슬라 2단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자율주행이냐, 그게 웨이모의 자율주행이 5단계지 테슬라는 비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개발 방식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자율주행은 보통 흔히 우리가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 개발 방식을 이 5단계로 나누는 이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5단계로 나누는 접근 방법에서 보면 2단계까지는 사람의 손이 운전대 위에 있어야 되고, 3단계부터 사람 손이 어느 정도 없어도 되고, 4단계가 되면 이제 사람이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되고, 5단계가 되면 그야말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니까 운전자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연구소에서 그냥 연구원들이 앉아서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잖아요. 고객들한테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오너들한테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통해서 뉴럴넷 학습을 하고, 또 학습된 펌웨어를 배포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테슬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운전자의 손이 운전대 위에 있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테슬라는 정말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 되기 전까지는 항상 계속 2단계죠. 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요.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FSD 베타 같은 기능이 모든 차량에 배포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4단계나 5단계에 준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고객들이 사용을 하지만 운전자의 손을 항상 운전대 위에 놓게 테슬라는 계속해서 강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2단계처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4단계나 5단계에 준하는 자율주행의 편의성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규제기관에 2단계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이 그럼 2단계이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여기서는 운전자의 손이 운전대 위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뭐 굳이 이런 거 가지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결국은 FSD 베타가 이제 북미나 뭐 이런 데 배포되고 다른 나라에 배포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계속해서 운전자가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운전대 위에 운전자의 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완벽한 자율주행 수준에 도착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운전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모든 사고를 테슬라가 책임지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2단계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FSD에 관한 뉴스 몇 가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